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겨울 동안은 그냥저냥 버텼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서부터 무릎이 갑자기 더 아파진 것 같다는 느낌이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욱신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고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시면 절대 그냥 넘기실 수 없을 거예요. 봄철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정형외과를 찾는 중장년층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늘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알게 되실 내용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봄철에 왜 유독 무릎이 더 아픈지, 그 이유. 두 번째,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 실제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치료와 관리 방법.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봄철에 왜 무릎이 더 아픈 건지 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겨울 내내는 그냥저냥 버텼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서 슬슬 나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릎이 갑자기 더 아파진 것 같다는 느낌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봄이 되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를 찾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겨울 동안 관절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춥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 싫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도 늘고 걷는 것도 줄고. 그런데 문제는 관절이라는 게 안 쓰면 안 쓸수록 점점 굳어간다는 거예요.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 주변 조직도 유연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봄이 딱 왔어요.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주변에서 나들이 가자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갑자기 등산도 가고 공원도 걷고 운동도 시작하고. 근데 관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몇 달을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 가동 들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부담이 늘어나니까 무릎이 버티질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추운 날씨가 관절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겨울 내내 관절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 주변 조직이 수축해요. 근육이나 인대, 힘줄 같은 것들이 추위에 오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도 더 예민해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통증이라도 겨울에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겨울 내내 관절이 긴장 상태로 있었는데 거기에 봄 되자마자 갑자기 움직임이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중으로 부담이 쌓이는 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봄에는 특별한 함정이 있어요. 날씨가 좋아졌다는 느낌 때문에 몸도 다 괜찮아진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거거든요. 겨울엔 아파도 추워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봄이 되면 이제 좀 낫겠지 하고 무리하게 움직이고. 그런데 관절 건강은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겨울 동안 쌓인 피로가 봄의 갑작스러운 활동 증가와 만나면서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봄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봄은 관절에게 가장 위험한 계절 전환점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봄이라고 해서 갑자기 운동량을 확 늘리지 마세요. 겨울 동안 쉬었던 만큼 봄에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활동을 늘려가는 게 맞아요. 처음 일주일은 가볍게 평지 산책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요.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게 바로 멈춰야 한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참고 걷는 게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관절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챕터 하나 정리해 볼게요. 봄철에 무릎이 유독 아픈 이유,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겨울 동안 활동량이 줄면서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 둘째, 추운 날씨로 인해 관절 주변 조직과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 셋째, 봄이 됐다는 안도감에 갑자기 활동을 늘리면서 생기는 과부하.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봄이 무릎한테는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픈 무릎,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퇴행성 관절염이 뭐길래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건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실 거예요. 자, 먼저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무릎 관절 안쪽에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연골은 쉽게 말하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쿠션이에요. 걷거나 뛸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쿠션이 얇아지니까 충격 흡수가 안 되고 결국에는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변형되기까지 해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주로 어디에 생길까요?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위에 주로 생겨요. 무릎, 고관절, 발목, 척추. 이 중에서도 특히 무릎 관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요. 왜 무릎이냐고요?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가장 빨리 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발성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특별한 원인 없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골이 닳아가는 경우예요.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연골도 조금씩 얇아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건 노화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생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거나 다른 관절 질환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관절 구조 자체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손상된 연골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뼈나 근육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고 방치하면 조금씩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예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통증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으면서 생기는 질환이고 한번 손상된 연골은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 과연 나이 든 분들에게만 생기는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내용 꼭 들어보셔야 해요. 나이 든 분들에게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많으세요. 근데 오늘 이 생각 완전히 바꾸고 가셔야 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 질환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60살 전후부터 발병이 눈에 띄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나이 든 분들에게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노화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연골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얇아져요. 이게 원발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비만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기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만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상 체중에 비해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2kg에서 5kg씩 늘어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이 2kg에서 5kg 줄어드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무릎 건강과 직결된다는 거 이제 느껴지시죠? 세 번째 원인은 반복적인 관절 부담이에요. 직업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무릎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분, 무거운 걸 자주 들어야 하는 분,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는 분. 이런 분들은 연골이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닳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외상 이력이에요. 과거에 무릎을 크게 다친 적 있으세요? 교통사고라든가, 운동하다가 인대를 다쳤다든가,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부딪혔다든가. 이런 외상이 있었던 분들은 관절 구조 자체에 변화가 생기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다친 무릎이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원인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나이가 60에 가깝거나 체중이 정상 범위를 넘거나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이거나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거나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무릎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특히 이런 분들은 생활 속에서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동작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이런 자세들은 무릎 연골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거든요. 가능하면 피하시고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 4가지였어요. 첫째, 노화. 둘째, 비만. 셋째, 반복적인 관절 부담. 넷째, 외상 이력.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무릎 관리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 실제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내 무릎이 보내는 신호,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무릎이 보내는 신호,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무리했나 보다,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 알려드리는 증상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움직일 때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초기에는 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 오래 걸으면 무릎이 욱신거린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 이처럼 초기에는 관절을 움직일 때만 통증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환이 진행되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프고 심한 경우엔 잠을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2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두 번째 신호는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잘 안 굽혀지는 느낌, 혹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느낌.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게 바로 관절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예요. 물론 잠깐 움직이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 뻣뻣한 느낌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신호는 무릎에서 나는 소리예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뚝 혹은 삐걱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요. 관절 안에서 연골이 닳으면서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게 돼요. 한 번씩 나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자주 반복된다거나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 신호는 관절의 변형과 기능 저하예요. 이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 보인다거나, 다리 모양이 O자 형태로 변한다거나, 무릎을 완전히 굽히거나 펴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2단계까지 오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걷는 것도, 심한 경우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신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움직일 때 무릎이 아프다. 둘, 아침이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다. 셋,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자주 난다. 넷, 무릎 모양이 변하거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거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더욱더 빨리 확인하셔야 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일수록 치료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참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 이제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증상들,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에요. 치료와 관리,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손상되면 완전히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셔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통증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거든요.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치료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예요. 먼저 보존적 치료입니다. 보존적 치료는 수술 없이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초기나 중기 단계라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수술적 치료예요. 장기간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거나 관절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본인의 관절 상태에 따라 맞는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체중 1kg을 줄이면 무릎 부담이 2kg에서 5kg 줄어든다고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중 관리만 잘해도 무릎 연골이 닳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하는 거예요.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이런 자세들은 무릎 연골에 엄청난 압박을 가해요. 가능하면 피하시고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운동을 피하는 거예요. 운동은 분명히 무릎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준비 없이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영이나 자전거처럼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평지 걷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경사가 심한 등산이나 무릎을 많이 굽히는 운동은 초기에는 피하시는 게 맞아요. 네 번째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무릎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 강할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무릎 건강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잠깐 유지하는 동작, 이런 간단한 운동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 중에 무릎이 아프다면 그게 바로 멈추라는 신호예요. 참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해요. 그리고 통증이 반복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고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기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무릎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방치하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말씀처럼 참는 게 절대 답이 아니에요. 빠르게 확인하고 빠르게 시작하는 게 내 무릎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챕터 5 정리해 볼게요. 치료는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요. 일상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둘, 무릎에 부담 주는 자세를 피하세요. 셋, 갑작스러운 운동은 피하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넷, 무릎 주변 근육을 꾸준히 강화하세요. 다섯, 통증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무릎 건강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핵심 내용 딱 5가지예요. 첫 번째, 봄철은 무릎에게 가장 위험한 계절 전환점이에요. 겨울 동안 굳어있던 관절에 갑작스럽게 활동이 늘어나면서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봄이라고 해서 갑자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세요. 두 번째,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다르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한번 손상된 연골은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세 번째,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 질환이 아니에요. 비만이거나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이거나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내 무릎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자주 난다면 그게 바로 병원을 가야 한다는 신호예요. 다섯 번째,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적이에요. 초기에 발견하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참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더 빠르게 진행될 뿐이에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 오늘부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내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훨씬 힘든 상황이 돼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그러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다는 건 내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예요. 그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무릎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